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의학 전문 기자 이충원입니다. 지난 10년간 매일 오전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 이충원입니다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신건강을 주제로 이충원의 마음 똑똑을 개설합니다. 힘들 땐 언제든 문을 똑똑 두드려 주세요. 똑똑한 정보로 여러분의 마음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인의 건강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면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자는 법, 또 올바른 수면 습관 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은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은 교수님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정신과 의사가 된 다음에 미국 UCLA에 가서 수면과 우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왔고, 그 뒤로 저희 2014년부터 수면건강센터에서 불면증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불면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사실 잘 아는 사이기도 하고요.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의 과정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네, 저를 다 키워주셨죠. 네. 거기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3년차 때 1년차였으니까 네. 그때 지도를 조금 했었는데 이제 제가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그 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통 이제 꿀잠 그러는데 이 꿀잠에 보통 꿀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정말 꿀처럼 잘 자야 된다. 그 욕심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꿀잠이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꿀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꿀잠이라는 용어를 쓰시는군요. 네, 꿀잠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의사들은 병이랑 병 아닌 걸 주로 보잖아요. 근데 많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건강한 것 원하잖아요. 완벽한 잠 내지는 자고 일어나면은 꿀같이 달아서 다음날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그런 잠을 원하시는 것 같고, 그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잘 잔 것 같은데 그럼 환자분들 중에 혹은 찾아오시는 분 중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꿀잠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관적으로는 이 정도 자야지 잘 잔 건데 네. 의사가 봤을 때 그건 뭐 욕심 아닌가? 불면증 아닌가? 불면증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은 교수님은 잘 자요? 꿀잠 주무세요? 저는 꿀잠을 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잠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은 오셔서 나는 못 자지 않는데, 즉 나는 5시간을 잤는데 피곤하지 않은데 가족들이 5시간만 자면 문제라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본인이 그 잠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병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저도 뭐 제 잠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어서 꿀잠을 자는 건 아니지만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좀 심한 상태인데 욕심이 있으시죠?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는 꿀잠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수면이 중요하다고요. 네. 건강한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으면 됩니까? 너무 조금 자는 것은 이제 건강한 수면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이 자는 게 건강한 수면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따라서 잠에 가지는 어떤 욕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자도 피곤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자야 피곤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잠의 길이도 건강한 수면에서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 자기 어렵고 잠을 잘 자는 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적당한 깊은 잠, 그리고 꿈이 없어야 좋은 잠은 아닙니다. 꿈이 있는 게 정상이고요. 잠이 가져야 하는 구성 요소들을 다 갖춘 게 건강한 수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충분히 자고 또 뭐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되고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 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뭐 그런 거겠죠. 말씀하셨듯이 몇 시간을 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보통은 7시간 이상은 수면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던데 사람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건가요, 실제로? 네, 사람마다 진짜 다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다르고 저희 집에서도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6시간만 자면 충분한 것 같거든요. 네, 몇 시간 자야죠? 저는 5시간만 푹 자도 괜찮아요. 사실은. 아, 그렇죠. 근데 중간에 많이 깨기도 해서 좀 요새는 좀 피곤하기도 한데. 6시간을 자도 한 서너 번 깨고 자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정상이라기보다 보통이고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8시간은 자야 피로가 풀린다. 내지는 나는 8시간을 자야 잔 것 같다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 수면의학을 하시는 의사를 찾아가면 언제나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수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 만든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어도 5시간 이상은 자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일하는 성인 20대부터 60대까지의 건강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6시간 이상은 자는 게 좋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수면의학회에서 나온 건 아니고 비영리 단체에서 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 이런 데서 나온 어떤 가이드라인이었고요. 사람들이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약 하나를 먹고 잠을 한숨도 안 자고 피로가 다 풀려서 24시간 내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연구자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시간 절대량은 중요하지 않다. 네. 그렇다면 뭘로 판단하는 건가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데 네. 그러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뭐 피곤하지 않고 네. 가뿐하다 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가뿐하지 않고 피로하니까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겠죠.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로지 수면 탓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특히나 요즘처럼 나이 드신 분들의 인구가 많아지는 때에는 내가 점점 나이가 드는 것, 내가 갈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갈수록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노화이지 잠이 차지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잔다는 것에 있어서 보통으로 잔다는 것 이상의 더 잘 자고 잘 자는 게 존재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본인 잠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더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날이 이런 유튜브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잘 자야 된다, 못 자면 치매 걸린다, 못 자면 몸이 상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밤에 못 잘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그렇습니다. 꼭 잘 자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먹을수록 못 자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밤에 잘 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만성불면증인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못 자면 어떡하지? 내가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를 스스로가 계속 깨서 모니터링하게 되는 것이 못 자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자고 못 자고에 관심을 끊으시라고 하는데 잘 잔다는 단어 자체가 주관적인 건 맞습니다.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잘 자고 못 자고를 정하는 건 맞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분명 옆에서 코까지 골면서 잘 잔 것 같은데 본인은 일어나서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이제 그거를 부르는 이제 진단 기준 용어 중에 지금은 이제 옛날 진단 기준이었지만 슬립 스테이트 미스퍼셉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수면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가 오해한다는 건데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수면다운 검사라는 검사를 해보면 자는 동안에 자는 뇌파가 나와요. 그리고 잠을 뇌파로 정의를 한다면 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안 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왜 나오느냐? 수면 뇌파가 나오는데도 나는 깨서 계속 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 하는 거죠. 내가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잠을 얕게 자고 얕게 잔 분들이 주변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부르는 소리를 한 10번을 했으면 2번은 들으시고 8번은 못 들으신 건데 나는 못 들었고 못 잤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주 깨시는 면은 있고 얕게 자기는 하지만 잠을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머리의 일부분은 계속 깨서 잠을 자는 뇌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가 자는지 안 자는지를 관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밤새 한숨도 못 잤다는 분 중에 슬립 스테이트 미스퍼셉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그렇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잠을 자다가 산소가 떨어지면 내가 계속 깨워요. 일어나서 숨 쉬라고. 산소가 떨어지는 걸 느끼고 숨 쉬어 하고 깨니까 잠을 자는 뇌파는 나왔지만 자꾸 깨게 되고 나는 한숨도 안 잔 것 같고 너무나 피곤하죠. 그래서
무조건 다 스테이트 미스퍼셉션은 아니고요. 수면 무호흡이신 분들도 비슷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반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망했다. 못 잤다. 네. 다음날 안 피곤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도 정신과 의사니까 네. 내가 말씀하신 대로 미스퍼셉션, 네. 잘못 인지를 한 거구나, 네. 잤구나. 네,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에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잠을 못 잤다 잘 잤다 해서 이제 자다가 깬다, 자면서 날 관찰한다도 있지만 그 잠이 빨리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누워서 잠을 들어야 되는데 졸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이 딱 넘어가지 않는 네.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불면증이신 분들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마찬가지로 깨어 있는 것을 스스로가 관찰하는 것이 이제 과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졸린데도 머리를 끄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수면제를 먹거나 술을 먹거나 해서 이제 나의 각성을 억지로 꺼야지 이제 잘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잠이 들면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하잖아요. 네. 수면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얕은 잠, 깊은 잠, 렘수면을 반복합니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한 사이클이 90분에서 뭐 120분 정도 되는 사이클을 자면서 이렇게 서너 번 반복하면서 새벽에 가는데요. 깊은 잠은 대개 새벽 3시 이전에 많이 나오고 얕은 잠은 새벽으로 갈수록 많이 나옵니다. 꿈잠도 새벽으로 갈수록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꿈잠이 렘수면이 꿈잠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얕은 잠일 때도 꿈을 꿉니다. 렘수면이 꿈잠인 건 맞는데요. 얕은 잠일 때도 꿈을 꿉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잖아요. 낮잠을 잘 때는 항상 얕게 자기 때문에 낮잠을 자면 꿈을 꾼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새벽에 꿈을 꾸다 일어났어. 그건 당연합니다. 새벽에 꿈을 꾸다 일어나는 거는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나는 꿈을 꿔서 못 잤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꾸는 거는 잠의 기본 요소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고, 사이클 중에 깊은 잠은 앞쪽 3분의 1에 주로 많이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얕은 잠이 많고 꿈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잘 못 잤다 네.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꿈이 많으면 숙면을 취하지 못한 건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렘 수면이 정말 늘어나 있는 분은 별로 없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면 얕은 잠이 많았고, 얕은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꿈이 많은 거죠. 근데 원래 얕은 잠이 전체 잠의 50%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전체 잠의 절반은 얕은 잠인데 그 얕은 잠을 자는 동안에 꿈을 꾸는 것도 정상인데, 문제는 내가 그 못 자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꿈을 기억하는 것, 내지는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인데, 꿈을 꾸면서 그 어떤 감정 경험을 굉장히 생생하게 하시는 것, 뭐 불안한 거, 화나는 거, 슬픈 거, 이런 감정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강렬하게 하시다 보니까 자꾸 깨면 힘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밤새 감정적인 노동에 시달리다 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 못 주무셨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